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를 했고요. 제 채널에 올라온 수많은 댓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최근 일주일 동안 몇 가지 댓글을 선정을 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저도 9번 체크리스트 주황색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약 2달 정도 머물러 있는데요. 해결책을 아시는 분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고 이 체크리스트 마지막 9번이 주황색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현재 모든 절차를 완료를 하고 KYC도 통과를 했으며 마이그레이션 신청까지 지금 완료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의 이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절차는요, 언제 완료가 될지 예상 시간을 알 수가 없고요. 수동적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코어팀에서 내부적으로 다양한 점검을 마친 후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빠르게 처리가 될 수도 있고 훨씬 느리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파이 마이그레이션 속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상당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 9번이 주황색으로 남아있는 유저들은 이전보다 더 오래 기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마이그레이션 차트이고요. 9월 같은 경우는 단 하루만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10월 들어서는 4일 연속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전체 합산으로 보면 약 8만 8천 개의 지갑만 마이그레이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백만 명이 대기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마이그레이션 기다림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또 마이그레이션이 항상 이렇게 느린 것만은 아닙니다. 월별 마이그레이션 차트를 보면요, 지난 9월에는 한 달 동안 단 11,000개의 지갑만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10월에는 약 8만 8천 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지만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무려 45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즉,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 202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한 달에만 약 81만 개 이상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답답한 부분이 있겠지만 미래에는 얼마든지 이 마이그레이션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마이그레이션 속도 관련해서 오늘 파이챗에서 메가모드의 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메가모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계획보다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코어팀은 올해 몇 번 중요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해 마이그레이션을 다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핵심팀이 마이그레이션을 조정하고 확장하는 동안 마이그레이션이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절차가 가속화가 될 때까지는 마이그레이션이 처리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했고 마이그레이션 대기열에 있다면, 즉 9번이 주황색으로 있다면 코어팀이 마이그레이션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되면 14일 대기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14일이 지나면 지갑 내에 마이그레이션 버튼을 탭을 해서 사용 가능한 잔액을 이동해야만 파이코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질문자님께서는 조금 더 인내하시고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KYC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이것도 최근 메가모드의 답변에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KYC가 중단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버그가 있을 수도 있고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버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서 업로드가 AI가 읽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AI는 사각형 형태의 문서를 필요로 하며 예를 들어 사다리꼴 모양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림자나 빛 반사를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부 문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파이오니어들은 잘못된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잘못된 국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타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름 변경을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KYC 재제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KYC 제출 후 오래 기다렸다가 통과가 되는 분들도 있고요. 또 KYC 통과가 되지 않은 경우는 그 문제를 파악을 해서 결국 재제출 기회가 다시 주어지거나 다른 솔루션이 마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당한 계정에서 파일을 채굴한 것이라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KYC 유예기간 타이머 시간이 멈춰 있다라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만약 타이머 시간이 멈춰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타이머 하단에 링크를 탭을 하시고 KYC 어느 구간에 막혀 있는지, 왜 정당하지 않게 타이머의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코어팀에게 제출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오픈 메인넷이 되면 거래소에서 상장을 시킬 건데 그럼 거래소에서 상장시키기 전에 내 파일을 다른 월렛으로 넘겨서 거래하는지 아니면 파이 브라우저에서 거래가 될 것 같습니까?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이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파이 프로젝트는 다른 타 프로젝트와 비교를 해보면요.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폐쇄형 메인넷을 거치고 있다는 부분, 또는 빠른 거래소 상장보다는 P2P 거래 활성화를 더 중요시한다는 점 등등 매우 특이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을 어떻게 시작할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비공개 AMA에서 코어팀에 흥미로운 질문이 있었죠. 한 모더가 코어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진행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탈중앙화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특정 외부 앱이나 프로젝트들은 파이 블록체인의 API 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오픈 메인넷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코어팀의 청디아오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인 오픈 메인넷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다소 애매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한 가지 시나리오만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 하나가 점진적 오픈 메인넷이 이루어질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외부 앱들이 파이 블록체인에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고 완전한 개방이 아닌 부분적인 개방만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즉 폐쇄형 메인넷의 방화벽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코어팀이 신뢰할 수 있는 앱이라든지 거래소에 개발자 지갑을 제공을 해서 제한적으로 파이 블록체인과 연결되는 형태로 상장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코어팀이 제한적 오픈 메인넷이라는 선택지를 통해서 특정 파트너십을 맺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에만 파이코인을 상장하도록 하는 방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확률의 문제입니다. 작년에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몇 차례 해드렸지만 파이 지갑에 메모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는 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메모 기능은요, P2P 거래 시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중요한 용도로 사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래소 상장을 염두에 둔 기능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한 예로 리플이나 스텔라의 사례를 보면요, 두 암호화폐 모두 거래소에서 출금, 입금을 할 때에는 지갑 주소를 입력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이 메모 기능이 필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리플은 물론 이름이 좀 다른데요, 데스티네이션 태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스텔라는 파이와 같은 메모라는 이 용어를 지갑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기능은 전체적으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과 스텔라의 경우 지갑 생성 시 최소 예치 금액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매번 새로운 지갑을 생성하는 대신 하나의 거래소 지갑을 사용을 하고, 고객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갑의 메모와 같은 기능으로 각자 고유의 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보았을 때 파이코인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소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즉 파트너십을 맺은 거래소에서 개발자 지갑을 제공을 받아서 메모 기능을 통해서 자유롭게 거래소로 파일을 입출금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추측까지 해보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신다면요, 이 거래소라는 것은 항상 안전하고 유동성이 충분하면서 해당 국가의 규제를 잘 따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거래소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소 파산이라든지 또 규제 이슈로 인해서 코인 자체의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여러 잡 거래소에서 여러 코인을 무분별하게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그 후에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어팀이 초기 오픈 메인넷 시기에 완벽한 탈중앙화만을 노리는 것보다는 오픈 메인넷 이후로도 가격 폭락이 크지 않도록 다른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래소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그들에게 파이 지갑을 배분해주고 그들에게만 상장을 허용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그런 옵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옵션은 점진적인 탈중앙화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현재까지 얘기를 해왔던 탈중앙화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오픈 메인넷을 진입하는 경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 방식으로 오픈 메인넷으로 진행이 된다면 굳이 파이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파이 지갑을 통해서 파이코인을 꼭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호환되는 다른 지갑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파이 코어 팀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탈중앙 상태로 가는 것이 마지막 목표 지점이겠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메인넷 초기에는 어떠한 업데이트가 있을지, 조건이 있을지는 예측이 좀 힘든 상태이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그대역 거래 가능한 파이 수량은 몇 개나 되나요? 라고 하시고요. 네, 현재 유통량은 약 8억 1000만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된 전체 파이코인의 수량은요, 약 42억 개가 넘어가는데요.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락업이 되어 있거나 유저들이 파이코인을 비활성화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양을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약 8억 1000만 개가 조금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파이오니어들이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는데 노드 보상 등이 적용이 안 되고 마그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신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28일 영상에서 마이그레이션이 재개가 되었다라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렸고, 당시 마이그레이션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표를 보시면요, 마이그레이션에 성공한 7,773개의 지갑에 이제 락업 물량까지 포함을 해서 몇 개의 파이코인이 들어왔는지 지금 통계를 보여드렸는데요, 높은 수치의 파이코인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 마이그레이션부터 노드 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통 10,000파이가 넘는 지갑들이 곳곳에 보이는 것이 평균적인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요, 당시 7,000파이가 넘는 지갑이 하나만 보였던 게 다였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으로는 우연적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상에 계속 담아드리지는 않았지만 매일 이런 데이터를 다운을 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최근에 10,000개 이상의 파이코인을 마이그레이션 받은 지갑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마이그레이션이 멈춰져는 있지만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7,815개의 지갑을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마이그레이션 들어온 파이코인의 양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역시나 7,000 파이코인을 넘는 지갑이 단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마이그레이션 양이 적은 것이 맞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드릴 수 있겠고, 이 통계라는 것이 횟수를 거듭하더라도 일정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질문자님 말씀처럼 노드 보상이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을 제외하고 지금 1차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마이그레이션 양이 이것밖에 안 되는 지갑들 위주로 먼저 검사를 후에 진행을 한 것인지는 저도 해외 국내 모더님들께 모두 문의를 해보았는데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일단 타이밍적으로 보자면요, 최근 한 달 동안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지 않았었고요, 이 기간 동안 코어팀에서는 공유 노드 보상 취소와 같은 공지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코어팀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미리 주지 않고 노드 보상의 정당성을 조금 더 확실히 체크를 한 후에 마이그레이션을 조심스럽게 하려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죠. 물론은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코인텔레그래프에서 파이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굳이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를 가져와서 공유를 해드리는 것은 예방주사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기존의 코인 프로젝트들과 다른 길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미디어에 집중적인 비난과 의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커뮤니티가 성장을 할수록,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커질수록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즉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미리 좀 보고 예방주사를 자주 맞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기사를 가져와 보았고요.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의 이번 파이의 비판적인 기사를 읽어드리기 전에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 계정에서는 이 코인텔레그래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는 2019년, 20년의 기사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아주 사소한 단어만 수정을 하고 마치 최고의 언론 기사인 것처럼 다시 이것을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인사이트가 전혀 없는 수년 전의 기사를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의 기사에 불과하다, 지금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란 무엇입니까? 2019년에 출시된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암호화폐 세계에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기일까요? 파이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앱을 매일 탭하기만 하면 스마트폰에서 파이코인을 채굴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사람이 암호화폐 채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멋진 장비나 엄청난 에너지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파이의 배후는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포용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스탠포드 졸업생 팀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부분은 파이 네트워크가 심각한 회의론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피라미드 사기와 비교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픈 메인넷 거래와 같은 기능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실제로 일어날지에 대한 명확한 타임라인이 없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암호화폐를 민주화하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기회를 노리는 잠재적 사기입니다. 그렇다면 파이 네트워크는 접근 가능한 암호화폐의 미래인가, 아니면 그저 디지털 바보의 금일까요? 라는 글을 썼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전체 내용을 읽어보세요 라고 해서 이 기사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요약을 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파이의 투명성 부족, 그리고 피라미드 사기 혐의가 있다, 그리고 미상장 코인이다, 그리고 자금 지원 우려가 있다,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2019년, 20년에 그대로 비판했던 글을 몇 가지 단어만 고쳐서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상당히 클리시하게 들리는 그런 파이 비판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파이 네트워크가 상세한 백서나 기술 문서가 없다라는 것을 주요 경고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 백서가 처음 출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했지만 백서가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2021년에 개정판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이 홈페이지에는 매월 디테일한 이 기술적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서가 없다 또는 무조건 불투명하다, 이런 방식으로 파이코인을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죠. 또 파이의 레퍼럴 시스템은 추천 보너스가 1단계 추천 관계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 이게 특징인데요. 즉 추천자의 하위 단계에 있는 사용자나 추천자의 상위 단계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또 파이는 현금 투자 및 파이를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 수신 행위와도 연결되지 않는 매우 깨끗한 생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현재 우리의 이 코인 시장을 한번 보면요, 프로젝트의 생태계와 비전이 부족한 상태에서 타 암호화폐들은 ICO부터 시작을 하고 그 후에 개발을 합니다. 또 프리세일을 진행을 하고 개발을 합니다. 99.99%의 프로젝트들이 이런 식으로 현금 투자를 유도를 한 후 거래소 상장을 영순위로 목표를 하고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매우 위험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스캠이나 다단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더 큰 바보의 이론을 벗어나고 있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유용성이 없고 실제 쓰임새가 전혀 없는 이 코인이란 자산이 단순히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어느 가격에서 매수가 된 후에 누군가가 더 높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 주기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틀을 폰지 스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제2의 거래소였죠. FTX 거래소가 그 폰지 스캠으로 결국 파산을 하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총 10위 안에 있었던 루나테라도 그 이후로 똑같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코인 전문가들, 지금 5년, 10년 동안 코인 세계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분석하는 분들, 이런 영상이나 글을 보면요, 이러한 코인 생태계가 절대 멋지고 세련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것이 코인의 절대적인 생태계이고 절대적인 기술은 이렇게 돼야 되고, 코인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기 위해선 이런 방식을 따라야 된다, 지금 이 틀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파이는 이런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바꾸어 보기 위해서 초반부터 현재까지 투자를 받지 않고 진행을 하고, 또 강력한 생태계와 커뮤니티가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레퍼럴 시스템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사용해 왔었죠. 그리고 이 레퍼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명 거래소부터 해서 웬만한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대부분 쓰고 있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파이에게만 적용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코어 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펌프 앤 덤프 현상을 막기 위해서 거래소 상장을 먼저 목표화하지 않고 여러 P2P 거래를 장려해 왔다라는 부분, 또 파이는 시간 소모를 상당히 낮추어서 커뮤니티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P2P 거래를 만들어가고 그 긴 시간 동안 커뮤니티에서 자연스럽게 파이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역사성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고 왜 기존의 코인처럼 진행을 하지 않느냐, 그럼 파이는 스캠이 아니냐, 이렇게 다시 되묻고 비판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다, 아쉬운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프로젝트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진정한 프로젝트들을 알아보고 초기에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99%의 부정적인 시선과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각오를 하고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파이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는 파이의 참여자들을 스스로 파이오니어, 즉 선구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어설픈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요, 더욱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